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저는 10학번 졸업생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이랑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현재는 해시드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지금 투자 관련 자산 운용 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공했던 전공 과목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고 졸업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요. 10학번으로 입학을 했었고, 그리고 철학을 먼저 전공하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이후로는 계속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개발자로 주로 일을 했는데요. 메디블록이라는 회사에서도 개발자로 일했고, RTM이라는 스타트업에서는 CTO를 맡았다가 현재는 해시드에서 자산 운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공 철학과 컴퓨터공학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후배분들이 철학을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죠.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고 뭔가 철학을 공부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철학 전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철학을 실제로 전공을 하는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어떤 나중에 진로 문제에 있어서 철학 전공이 메리트가 없다,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이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철학 전공을 하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저는 원래 이제 과학부를 나왔고 이과다 보니까 원래는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모든 걸 다 물리학으로 환원해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잘 아다시피 물리학의 어떤 뭐 양자역학 이런 것만 들어가도 물리학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또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에 나와서 보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어떤 지식과 학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좀 더 넓은 학문을 공부해야겠다는 니즈가 생겼고요. 둘째로는 그때 이제 20년 한평생을 저는 서울대 입학만을 목표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막상 서울대에 오니까 제가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전공을 무엇을 고를지를 결정하려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연역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조차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답을 먼저 찾기 위해 철학을 먼저 전공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셋째로는 이제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 강진호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철학 전공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받는다고 말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전공을 고를 당시에 되게 이것저것 어떤 전공 탕습 과목들을 들어봤는데 다른 모든 학문들의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학문들이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철학을 공부해야지라는 선택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는 철학 공부만이 가장 의미 있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학을 전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저도 학부 때는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철학 전공의 실상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랐어요. 일단 철학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철학 그 자체를 배운다기보다는 철학의 역사, 철학사를 공부하게 돼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철학부터 중세 기독교 철학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우리의 지식 체계와는 굉장히 잘 맞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고 있어야 하지라는 회의감 같은 게 좀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방금은 이제 다 서양 철학 얘기만 했는데 뭐 동양 철학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고, 서양 철학 중에도 뭐 영미 철학, 대륙 철학 굉장히 사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동의할 수 없는 철학 사조를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또 고된 일이 되기도 했었어요. 셋째로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그렇게 몇천 년 된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는 게 어떤 사회에 나가서나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럼 철학 공부한 것을 후회하느냐?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철학 전공한 거를 지금 제 짧은 30 몇 년 인생 동안 너무 잘 써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데서 써먹냐면은 첫째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자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혹은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철학적 어떤 메타 인지적 사고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네 하고 넘어가지만, 이 철학을 공부하면은 도대체 왜 데카르트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거기에 신존재 증명을 위해 힘을 썼을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천재 철학자는 왜 그렇게 현대 기준으로는 되게 다소 이상해 보이는 개념들을 많이 도입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비판하고 혹은 내 가치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얻게 돼요. 이거는 사회 활동에 있어서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요즘 또 막 AI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몇 년 전에 또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회가 급변하면 기존의 지식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변화들에 있어서 변치 않는 토대를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블록체인 혁명이 발생하면 앞으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바탕,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살 때 다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 이 정도 이제 나이 먹고 이 정도로 삶에 대해 깨달았으면은 이제 삶의 고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살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찾아와요. 30대가 되고 뭐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뭔가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게 굉장히 철학 전공을 하고 나서 제가 누렸던 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전공할까 고민하는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을 전공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철학에 흥미도 없는데 철학하면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류의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철학을 공부할 만한 친구, 철학과 잘 성향이 맞는 친구는 누구보다 분명히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니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탐구하고 싶은데 라는 욕망이 들게 되고,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 라는 거를 자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철학 신에게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전공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둘째로 말하면은, 그래서 개인마다 그 철학적 성향의 크기가 달라요. 철학적 성향의 크기가 약간 적은 친구들은 좀 더 현실과 밀접하고 좀 더 뭐랄까, 안 좋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피상적인 그런 문제들에 집중해도 되고요. 다만 철학적 성향의 크기가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학부 때만 철학 공부를 하면 되고, 저보다 철학적 성향의 크기가 더 큰 사람들은 철학과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큰 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철학을 계속 연구하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성향의 크기에 맞는 만큼 철학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컴공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했던 게 2015년이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정말 어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죠. 그러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그런 개발자의 어떤 직업으로서 개발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한 게, 자유전공학부에 다니고 있었고 전공을 새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트렌드를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전공을 고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다소 늦은 시점이기도 했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아까 철학이라는 대조해서 설명드리자면, 철학은 사실 어떤 정해진 답이 없는 학문이었잖아요. 하지만 컴퓨터 공학은 가장 모든 게 답이 명확하고 인간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자연과학이랑 대비해서 설명하자면은, 자연과학은 사실 인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10%나 될지 1%나 될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컴퓨터 공학적 지식은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논리체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100%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게 바로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공이 갖는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고, 네 번째 이야기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교도 과학부를 나왔고 평생 이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 과학에 굉장히 큰 의미를 느끼고 그쪽에 재능도 타고난 편이고, 그런데 이제 너무 평생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잠깐 외도가 하고 싶어졌던 거죠. 이과 공부만 하다 보니까 문과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그랬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컴퓨터 공학으로 전공을 하고 지금 개발자로 살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다시 좋아하고 잘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셈이 되었고요. 컴퓨터 공학 전공이 근데 쉽진 않았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었냐면은 서울대 컴공의 커리큘럼이 너무 좀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전공 수업을 처음 들어가서 했던 게 납땜 해가지고 예, 납땜하는 거였어요. 납땜에서 CPU를 만드는 것까지가 그 과목의 논리 설계라는 과목의 어떤 핵심 목표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현업에서의 개발자들이 어떤 컴퓨터의 기본 구조도 모르고 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 채로 다들 애플리케이션을 잘만 만들고 인공지능도 코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인 건데 서울대학교의 컴공 커리큘럼 완전 바텀업 방식이다. 완전히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그 높은 하이엔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지도 못하고 커리큘럼이 끝나요. 운영체제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특히 뭐 요즘 핫한 AI나 블록체인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은 저 때 기준으로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어버리고요. 그렇겠다 보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 역량 이런 것들은 좀 괴리가 있고 배우는 언어도 요즘 핫한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C++, 굉장히 낡은 언어 같은 것들만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이 또 악명이 높은 게 저 때부터 굉장히 가장 전공 취소율이 높은 과목 중 하나였어요. 다들 흔히들 생각한 게 나도 컴퓨터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열심히 하면은 컴퓨터 공학 전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생들의 주류를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과학고에서 옛날부터 이제 정보 경시 같은 걸 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너무나 익숙하고 프로그래밍 그 환경에 굉장히 녹아들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처음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면은 정말 그 프로그램을 깔고 환경 세팅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애를 먹을 거예요. 아마 서울대학교의 전공 과목 중에 가장 불친절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공 전공한 건 좋았냐? 당연히 컴공 전공한 것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선택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개발자로서 이제 커리어가 요새 또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개발자의 대우 같은 게 그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어쨌든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 하나였는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은 굉장히 소프트 랜딩으로 컴퓨터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업 개발자들 중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개발자로서 더 멀리, 더 깊이 가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을 직접 전공을 해서 어떤 기본에 충실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개발자로서 계속 커리어를 가지 않고 저도 이제 지금 투자 자산 운용 쪽으로 피버팅을 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의 배경 지식, 필수 교양 과목으로서도 굉장히 큰 효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컴공을 전공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컴공이 잘 맞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기라는 표현을 쓰죠. 너드랑도 비슷한 표현인데 자기가 어떤 문제 같은 게 주어지면은 거기에 막 열심히 매진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정말 컴퓨터 프로그램만 만지면서도 흥미를 느끼고 도전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컴공이 잘 맞는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개발자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만들어진 챗 GPT 이런 거 쓰면은 코딩 효율이 정말 10배, 정말 쉬운 코드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보 개발자 10명이 개발해야 됐던 내용을 이제 잘하는 개발자 1명이 AI를 시켜서 10명치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의 수요가 예전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개발자가 하는 업무의 종류가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긴 주제지만 컴공을 전공하려면은 이런 컴퓨터 공학 최신 기술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 점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철학이랑 컴공을 두 개를 같이 한 거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이제 전공 선택할 때 두 개의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철학은 학문의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학문. 그리고 컴공이라는 거는
가장 최신이고 가장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지식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한다는 거는 마치 양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비슷한 학문 아니면 한 가지 학문만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은 이제 입체감도 못 느끼고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을 가졌을 텐데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뷰를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에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MBTI 기준으로 굉장히 극T인 편인데 극T인 친구들한테는 철학과 콩고 두 가지 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T가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두 전공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유전공학부에서 공부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후배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닌 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낡은 지식이 되었을 것 같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식대로 잘 적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